먼저 세계의 정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및 주요 4개 국가 통합 경제 성장률입니다. IMF 보고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파란 선이 세계입니다. 내년도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은 세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0 가까이 지금 떨어졌고요. 꺾이기 시작한 2017년부터 지금 꺾이면서 2018년, 19년 많이 꺾였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다행히 지금 IMF에서 내년에는 반등할 걸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4% 정도로 반등할 걸로 지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빨간 선은 주요 4개국인데 주요 4개국은 여기 아래 있듯이 중국, 유로존, 그리고 일본과 미국입니다. 이런 4개 국가, 4개 지역을 합치면 그 지역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하락한다.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9년 미국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일단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내년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이제 키인데요. 골드만삭스가 2018년 작년 10월 말에 2019년, 2020년, 2021년에 미국에 대한 성장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때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2019년에 미국 2.5% 정도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2010년에는 1.6% 내년에는 그리고 2021년은 1.5%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뒤에 좀 더 다룰 거고요. 이게 전체 1986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률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때가 이유가 원인인데요. 1989년에서 1992년 이때는 이제 부동산 위기가 있었을 때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2001년과 2002년에 IT 버블 붕괴나 9.11 사태 때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그다음에 2008년 부동산 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을 가장 많이 했죠, 분기별로. 그리고 2010년, 2012년에 유럽의 금융위기 여파가 있을 때 한 분기 정도 마이너스, 한두 분기 정도 했고 2014년에 정상적으로 그런 위기가 없었을 때 한 분기 정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때는 이상한파로서 미국의 이상한파가 와가지고 기업 활동이 굉장히 위축됐을 때죠. 그래서 일시현상. 그래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뭐냐면 미국이 리세션을 와도 경기 침체가 와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부동산 위기라든지 그러니까 자산 버블 붕괴라든지 그리고 9.12 사태나 중동전 같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유로존 같이 아주 큰 지역에서 경제 충격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률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능성 맞는다 그러면 좀 미래는 열려 있어서 제로라고 할 수는 없죠. 좀 제로 예측은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겠죠. 미국이 앞으로 1, 2, 3년 2, 3년 안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뭐냐라고 거꾸로 묻는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부동산 위기가 다시 터지든 미국에 혹은 IT 버블 붕괴처럼 그런 어떤 붕괴가 있든지 그 다음에 유로존과 같은 수준에서의 어떤 위기. 근데 이제 정확히 유로존의 위기보다는 유로 지역에서 유로존 2010년, 2012년 유로존 위기는 금융 정부 그 다음에 부동산발의 대규모 금융 위기였죠. 그런 위기가 있든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는 앞으로 2, 3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부동산 버블 붕괴 2008년에 있었기 때문에요. 제2차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경제가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은 대체적으로 2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상당히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발 금융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2010년, 12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해소했기 때문에 위기가 있다면 리세션 수준, 경기 침체 정도지
2010년 위기와 같은 그런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빠지죠. 그런데 뭐 우리가 이제 예측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뭐 한 세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에서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뒤에 다루겠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쟁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 봐야 되고요. 최소한 내년에는 트럼프의 재선에 불가합니다. 치명되기 때문에 내년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재선 이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또 생각되는 게 중국의 금융위기죠. 이거는 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갖는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유로존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의 상업 영역발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2010년, 12년이었던 유럽발 금융위기 정도의 충격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한두 번 정도, 한두 분기 정도만 마이너스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 자국 내에서 경제 충격, 경제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뭐 여기에서 보듯이 4분기, 5분기 정도가 경제 충격을 크게 받았죠. 그것도 규모도 마이너스도 크게 받았지만 유럽의 외부에서 일어났던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고 그리고 크지도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마이너스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아주 치명적이지는 않는다. 일단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인데 그럴 경우에는 비슷한 사례를 보면 2001년, 2002년 IT 버블 붕괴하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분기 혹은 두 분기 정도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한 2 내지 3% 정도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2, 3년 안에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나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세션은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리세션이 뭐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봤을 때 이런 것이 없는 수준의 리세션으로 본다면 미국 경제는 사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뭐 보시면 알겠지만 1%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도 상당히 적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미국에 관한 위기는 좀 정리하고 가능성을 정리해놓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입니다. 주요국가 IMF 자료를 가지고 우리 좀 봐야 되는데요. 먼저 미국입니다. 2019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체적으로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2.9%였죠. 내년에는 2.1%로 하락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보면 이제 2019년 올해 중반쯤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0.2% 더 내려갔죠. 이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옆하고 거꾸로 그때보다는 지금 내년 거는 0.2%가 올라갔습니다. 즉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스몰 딜, 미니 딜로 가고 있고 안정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보다는 좀 높였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그 흐름입니다. 중국인데요. 중국 밑에 보면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6%를 했는데 올해 6.1%로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의 충격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5.8% 정도로 IMF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따로 뒤에 살펴볼 예정이지만 중국이 내년에 6% 성장률이 깨진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예측입니다. 올해 중반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성장률을 0.2% 더 내렸고요. 내년 성장률은 더 내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과는 좀 차이가 있다. 미국은 중반에 예측했던 것보다 10월달 이게 보고서인데 10월달에 예측은 0.2%를 높였는데 중국은 0.2%를 더 내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독일인데요. 독일이 지금 어렵죠. 유로존에서. 작년에 1.5%였는데 올해 0.5% 정도로 많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2% 정도 라고 예측을 했는데 IMF는 그러나 지금 뭐 그것도 지금 올해보다는 0.5% 하향하는 건데요. 추가 하락 제기 가능성이 여러 곳에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내년에도 1%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오늘 이제 세미나에 굉장히 중요한 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살펴본 겁니다. 미국과 독일과 중국이죠. 이게 아마 내년 세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한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내년에 미국, 독일, 중국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 GDP 성장률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을 IMF 자료를 가지고 지금 봤는데요. 요 색깔이 이머징 마켓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이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 세계 평균이고 한국과 일본입니다. 한국이 녹색이죠. 한국 얘기도 오늘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한국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세계를 전망하고 미국을 전망하고 독일을 전망하고 중국을 전망하는 이유는 결국 한국을 다루기 위함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쉬었다가 2부에 한국을 좀 다룰 생각인데요. 집중해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서 2019년 자료로 2019년 세계 경제 성장에서 각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인데요. 중국이 33%, 그리고 미국이 11%,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한 30%, 그래서 아시아의 비중이 한 66% 정도가 되죠. 유로존이 한 4% 정도가 됩니다.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는 아주 이제 미미하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중국과 아시아인데, 뭐 중국과 신흥국 이렇게도 봐야 되겠죠. 66%입니다. 이 말은 제 세미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 혹은 제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08년에 시작됐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금융위기가 일어날 거고 유럽의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 나머지 절반의 지구 절반이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셋으로 나누면 신흥국, 가장 펀더멘털에 약한 신흥국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한국과 중국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부채 딜레버리징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충격에서는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비껴가는 거죠. 그 절반이 바로 지금 얘기한 66%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경제 위기는 2008년 일어났던 위기는 이 절반에 해당되는 위기가 끝나야 끝난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죠. 그래서 그 절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고 미국도 충격을 받겠지만 그래도 중심 진원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국가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시아 전체로 본다면 아시아가 1980년대, 1990년대 후반이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대체적으로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가 되는데요. 20에서 25년이죠. 두 번째, 그때 이후로 그 다음 금융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때 충격보다는 사실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충격의 진원지는 중국이 아니었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가들이었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국을 포함하게 되면 중국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때 충격과 비견되는 충격이 아시아권에서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충격들이 각국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